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요양보호사 문제풀이 2교시를 실기를 해보실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올해 있었던 2월 20일에 있었던 국가고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시간 되는 대로 10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물질이 목에 걸렸으나 숨을 쉴 수 있고 기침을 유도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손을 넣어 즉시 뺀다, 큰 기침을 유도한다, 물을 마시게 한다, 고개를 숙여서 등을 두드린다,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질식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이럴 때는 일단은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고 하고요. 이때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또 대상자의 몸 뒤에 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배에 닿도록 하고,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을 쥔을 감싸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으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도록 하는 거, 이게 하임리히법이죠. 네, 이 문제는 계속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림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우선 환자에게 큰 기침을 유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대상자가 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컵을 사용한다. 치아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뭐가 있냐면 철분제제입니다. 철분제제, X암 같은 거. 그래서 이때는 빨대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식인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한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압약은 복용하시도록 하시는 게, 그리고 물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흔들어서 따른다. 이게 맞겠네요. 왜냐면 약간 물약 같은 경우는 농도가 그 가루약 같은 거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약간 흔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루약은 입안으로 한 번 털어넣는다. 가루약 같은 경우는 물에 개어서 숟가락 같은 깨끗한 숟가락이나 아니면 컵에다가 해서 넣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약의 흡수가 용이하게 약물은 약국에서 가져온 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약은 우리 경구약 돕기 방법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약을 준비할 약물을 만지기 전에 준비는 간호사들이 하겠지만 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여하기 전에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율을 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 잘 흡수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할 때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는 시설장이나 그리고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루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숟가락 같은 걸 사용해서 물에 녹인 뒤에 투약하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무침 주사기로 해서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1번에서 여기서 빨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철분제제는 또 뭐와 같이 하면 좋은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흡수하면은 철분제제가 흡수력이 좋고요. 그래서 비타민 C의 가장 대표적으로 주스 같은 거 있겠죠.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철분제제를 드실 때 어르신들한테 대변이 까맣게 나올 수 있다고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장에 출혈이 된다고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철분제를 드시면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시면은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면직물은 새 옷은 먼저 세탁한 후에 삶는다. 변이 묻은 옷은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튀긴 기름은 얼룩은 식초 방울을 떨어뜨려서 비벼서 제거한다. 파운데이션이나 얼룩은 울 전용 세탁제로 문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그리고 커피 얼룩은 거즈에 벤젠을 적셔서 문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면직물 속옷을 먼저 세탁한 후에 삶는다. 이거 맞겠죠? 예. 변이 묻은 옷은 다른 의류와 분리해서 해야 되고요. 튀김기름 같은 경우는 주방 세정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기름 얼룩 주방용 세정제로 몇 방울 얼룩 부위에 떨어뜨려서 비벼서 제거하면 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두드려주면 좋고요. 커피 얼룩 같은 경우는 식초하고 주방 세제를 1대1로 비율로 섞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바이오 세정세제나 고형 비누로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 세탁 전에 애벌 세탁 코스로 오염물질을 미리 세탁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심하게 오염된 빨래라든지 와이셔츠 소매라든지 목 부분은 얼룩 제거제로 묻혀서 살살 비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지 않고 얼룩 밑에 무명천을 두세 장 깔고 브러쉬로 두드려서 천을 베어들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립스틱 같은 경우는요,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땀의 얼룩 같은 경우는 땀 부위에 2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서 땀의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에 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이나 치액 같은 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혈액이나 같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해주시는 게 더운 물로 헹구는 게 좋고요. 이 문제도 간혹 더운 물로 먼저 닦고 찬물로 헹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거나 한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중성 세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아니면 다림질 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햇빛에 어떤 의류 같은 걸 말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종시 가족의 대상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감정이 복받쳐 있을 때는 혼자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슬퍼하는 가족에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한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언한다. 임종시 간호인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인데 일단은 대상자들에게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직접 돕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이 가족이 복받쳐 혼자 있게 아니라 감정이 복받쳐 같이 있어서 곁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뭐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데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도록 지지해 주도록 하고,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접촉하느라 잡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곧 괜찮아질까 이런 것보다는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하면서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태도와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조언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이 1번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식사할 때마다 치매 대상자 앞에 상을 차려놓은 음식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시게 되면은 음식을 강제로 떠먹여준다. 다른 음식으로 바꿔준다.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대상자에게 숟가락과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시적으로 분식을 시킨다. 이 문제는 뭐 이거겠네요. 그죠?
대상자들이 이건 치매 대상자 식사도끼인데 대상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숟가락 같은 거 알려주고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도 모른다.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탁용 그리고 식탁에도 식탁구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 턱받이거나 앞치마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를 대비해서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로 부착된 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고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본인이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생선가시 같은 것은 미리 발라놓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체중 감소 받는데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로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게 되면 대상자에게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단추나 지퍼가 달린 옷을 입힌다.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히고 속옷부터 차례로 정리해 놓아둔다. 그리고 옷 입는 것을 거부해 혼자 있도록 한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면 새 옷으로 바꿔준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속옷부터 옷을 차례로 정리해서 혼자 입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대상자들이 옷을 계절과 상관없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습관대로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띄어먹을 드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혼자 입도록 격려하고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하고요.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고 입혀서 대상자 옷을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혀줄 경우에도 같이 옷을 갈아입을 때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하고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경우는 기다리는데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추 같은 걸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종, 천으로 여미는 찍찍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뒤밖에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옷에 라벨을 이름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실까요?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불편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우리 이동변기 사용할 때는 항상 어느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고요. 건강한 쪽이죠. 이거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예, 맞고요. 배설 중에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둔다. 배설 중에는 환기가 되게 되면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침상에 누운 다음에 손 씻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침상에 누운 다음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변기 배설이 아니죠.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놓는 게 좋고요. 매번 가득 차는 즉시간에 매번 네. 그래서 이동변기에 앉아 있을 때는 두 발이 바닥이 닿지 아니죠. 변기에든 우리가 의자든 두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여기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을 보시게 되면 요인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쪽에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놓고요. 30에서 45도 각도로 그 다음에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변이나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화를 자극하도록 하고, 그리고 간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깨끗이 씻어서 놓고요. 사용 시 변기 한쪽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8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복지 용구 중 대여와 구매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가 포함되는 것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죠. 네. 지팡이는 구매이고, 이동변기 구매, 목욕의자 구매, 보행기 구매죠. 네. 그래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11 품목,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보행기, 그 다음에 욕창 예방방석이고, 안전손잡이, 그 다음에 간이 변기, 요실금 팬티, 자세 변환 용구,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다 구매할 수 있고요. 대여가 가능한 품목 8종입니다. 그래서 수동 윌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해 감지기, 경사로가 다 대여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 대상자가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체온이 높아지면서 어지러움과 피로를 호소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열사병이죠. 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열사병이고, 이 열사병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사병도 있고 열피로도 있고 열경련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의식이 이런다고 했으니까 우선 옷을 벗기고 얼음물로 해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119에 빨리 연락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독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중독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119에 해서, 그 다음에 뭐 중독하거나 구토물이나 이런 것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거, 약물에 의한 중독이다 그러면 약물 같은 거, 약병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간질 같은 경련 같은 게 있을 때는 보통 머리를 아래로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그리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요. 몸에 꼭 끼는 옷에 단추라든 넥타이는 풀어주고,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에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될 때는 빨리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임리버인데 10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하임리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푸른 것들은 이물질로 인한 질식, 상하나 음식으로 인한 복통, 심근경색으로 인한 가슴 통증,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심한 가래로 인한 호흡곤란. 하임리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물질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물질로 인한 질식이 있을 때 처음에는 시도는 큰 기침을 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더 안 될 때는 이걸로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준 손으로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하고, 다른 한쪽 손으로 손을 감싸고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임리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0번은 1번이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게 10문제 실기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거 시험이 이제 5월 달에 다음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